본교 2학기 학교 교육활동 운영에 관한 안내를 본교 남미숙 교장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교장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교 교장 남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2학기 용마 교육과정 운영. 지금 제가 화면을 공유했는데 학부모님들 다 화면 보이시죠? 2학기 용마 교육과정 운영을 저는 이런 순서로 운영을 하려고 해요. 사연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학년도 용마초 교육과정 1학기 운영,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학기 동안 열심히 준비한 우리 용마초등학교 2학기 교육과정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 많은 2020학년도 1학기 용마초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제가 공유했던 그런 민원입니다. 9월 2일 날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던 민원이에요. 이게 원격 수업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을 방치하실 예정입니까? 하고 죄송합니다. 어떤 학부모님께서 청와대에 민원을 올리셨어요. 이 민원 내용을 우리가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원격 수업이라 하면 최소한 온라인 회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정해진 시간을 통해 출석 부르고 대화하고 비대면으로 진행될 뿐 온라인을 통해 수업이 진행되는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IT 강국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원격 수업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원격 수업이라는 이름 하에 아이 스스로 유튜브 자율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학교가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학기 땐 그렇다 칩시다. 갑작스러웠고 준비가 없었다 합니다. 2학기가 되었는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학부모 스스로 학생 자가 진단을 하고 온라인 수업에 로그인을 하고 전 학년이 똑같이 주어진 링크만 들여다봅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청와대에 올라온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9월 2일 날 이 청와대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때 이미 우리는 2학기 때는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충분히 의논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 의논이 되어가는 과정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교는 1학기 5월 달부터 줌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줌 환경에 익숙해져서 어떻게 하면 쌍방향 소통 수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연수도 많이 했고 실제로 쌍방향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선생님들하고 같이 7월 21일 날 함께 고민했던 그 내용이거든요. 선생님들과 어떤 내용을 고민했는지 제가 학부모님들께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0일 첫 우한 폐렴 환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7월 20일이 되었을 때 이 정은경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2km 마라톤 중 10km를 왔다. 그런데 마라톤을 뛰는데 10km를 100m 달리기로 전력 질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 라고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들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장기전에 맞게 속도와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는 여름방학 동안에 2학기가 되면 어떤 식으로 어떤 속도로 어떤 방법으로 해나갈지 여름방학 동안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라고 선생님들과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때 선생님들께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내용은 학부모님들께도 제가 뉴스레터를 통해서 보내드린 내용입니다. 학부모님들께 여러 가지 루트로 의견을 들은 다음에 학교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 이런 내용으로 제가 뉴스레터를 보내면서 이 뉴스레터의 내용을 선생님들하고 하나하나 짚어봤어요. 그때 선생님들하고 짚어본 부분이 어떤 것이었냐면
재택 수업을 받기 힘든 학생은 매일 학교에 등교해서 우리가 수업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수업하는 걸 보니 30분 만에 끝냈다는 아이도 있고 12시가 되었는데도 다 끝내지 못했다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우리 수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학이 되었어요. 개학이 되기 바로 전에 사회적 거리 두기 3분의 2와 3분의 1 여기에서 그 바로 전이 3분의 1이었습니다. 3분의 1 때 우리는 어떻게 수업할까? 이것을 가지고도 학부모님들하고도 이렇게 의견을 물어봤지만 선생님들하고도 충분히 의논을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가 너무나 불행하게도 그 다음에 3분의 1, 그 다음에 전면 원격으로 갔기 때문에 조금 힘든 일이 있었죠. 그때 제가 학부모님들 의견을 물었었어요. 학부모님들 의견을 보면 크게 지금 왜 학교를 등교하냐, 아니다, 내일 등교하자라는 의견이 거의 반반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학부모님 한 분이 이렇게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 학부모님의 의견을 참 고맙게 받아들이면서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께 공유를 합니다. 그 학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초학습 부진이 너무나 걱정된다. 여름방학에 온앤온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그래도 하위에 속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막대한 공백이 생긴다. 그러면서 교육청 지침이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학부모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 학교에 매일 등교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이 학부모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학부모님들께서 학교에 매일 가야 된다, 왜 이 시국에 가야 되느냐, 그런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런 의견을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교육청 지침이라는 것의 정체를 살펴보면 교육부에서 서울시 교육청에 내리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의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울시 교육청 소속 학교이기 때문에 이 교육청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학부모님의 의견을 학교에서 반영을 해달라고 하는데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그 범위가 적습니다. 결국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런 내용을 학교에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 말씀을 하셔서 교육부에서 지침이 변경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학교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학부모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제안을 해 주셨어요. 매일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의 수요를 조사해서 임시 반 배정을 해달라. 그래서 매일 등교를 원하지 않는 학생은 안 오면 되는 거고 매일 오고 싶어 하는 학생은 이렇게 반 배정을 해서 매일 오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매일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거의 반이고 그렇지 않은 학생이 거의 반입니다. 이렇게 되면 요 50%의 학생이 매일 등교했을 때 우리는 그 지침 3분의 2, 3분의 1 그 지침에도 어긋나고요. 그리고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것은 또 역시 불가능한 거라서 정말 좋은 의견이지만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분의 1, 3분의 2 전면 이것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임시 반 배정을 너무 자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집중 교실을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매일 등교를 원하는 학생은 매일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각 학년에 한 학급씩 그리고 4학년은 2학급으로 그렇게 매일 등교를 원하는 학생은 등교를 해서 집중 교실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 반 배정까지는 못하더라도 등교를 원하는 학부모님들의 수요를 지금 저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 있는 학부모 설문조사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라고 했는데, 저희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언제나 그걸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뉴스레터로 수시로 학부모님들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학기가 지났는데 보통 뉴스레터를 제가 한 달에 2번 정도 써요. 그래서 한 학기가 되면 한 보통 10번 그 정도의 뉴스레터가 나갔을 텐데, 우리 2020학년도에는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다 보니 현재 뉴스레터가 25회까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2일 날 선생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9월 2일 날 선생님들하고 같이 회의하는 회의 자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때 선생님들하고 회의할 때의 주제는 바로 이거였어요. 어떻게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하고 피드백을 주느냐. 지금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잘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정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 가고 있다. 그러니 교사와 학생 간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고 학습 동기, 그리고 정서적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때 1차 회의 결과 나온 얘기는 아이들과 어떤 방법으로 래포를 형성할까, 중이라는 방법, 그리고 댓글을 좀 더 강화하고 전화를 자주 한다. 이런 방법들이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관계 형성을 우선 해나가면서 나중에 학습까지 차근차근 나아가자라고 1차 회의 결과 나왔고요. 그 다음날 1차 회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또 2차 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2차 회의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예시 자료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예시는 예시일 뿐 우리 학교 실정에 맞게 우리들이 운영할 2학기 교육계획을 세우자.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서 강조를 두어야 되는 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는 선생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아이들 옆에 선생님이 계시다 라는 생각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구구단 이런 거 학습 내용 가르치느라고 너무 아이들을, 지금 피곤한 아이들을 너무 다그치지 말자. 구구단 내년에 가르쳐도 된다. 하지만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이 습관 교육은 오늘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같이 회의 주제를 가지고 의논을 했어요. 그 회의 결과 학년별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쭉 나왔는데, 모든 학년이 줌을 활용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작게 만나자가 점차 줌을 이용해서 자주자주 만나는 것으로 나가자,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그 다음날 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처음에는 한 집에 아이가 여러 명일 경우에 모든 아이들이 줌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면 겹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학년별로 줌 사용 시간을 일단 조절하자라고 해서 5학년은 다음 주 월요일, 6학년은 화요일, 그 다음에 4학년은 수요일, 3학년은 목요일, 그리고 1학년, 2학년은 목요일, 금요일 부터 일단 줌을 활용해서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 담임선생님한테 연락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미리 그 전에, 이때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아이들하고 같이 연습하는 것은 각자 학급에서 자율적으로 하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선생님만 만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하다 보니 아이들과 아이들끼리의 만남도 정말 소중하다. 아이들이 마스크만 쓰고 있으니 친구들 얼굴도 잘 모른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줌을 활용해서 소집단 학습을 좀 더 강화하자. 그러면서 학급별로 하브루타 수업도 줌으로 시작하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과정 설명회 하는 것도 그때 회의에서 이렇게 학부모님들한테 2학기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나와서 이렇게 오늘 줌으로 우리 학부모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부모님들은 2학기에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전면 원격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줌을 활용해서 그렇게 만나게 될 거고요. 이제 교육청에서 밀집도 3분의 1로 해라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거 학부모님들한테 예전에 가정통신으로 나간 적이 있어요. 밀집도 3분의 1이었을 경우에 1, 2학년은 일주일에 2번씩 오는 거고, 그 다음에 3, 4, 5, 6학년은 2번 오기도 하고 1번 오기도 하고. 그런데 학부모님들께 이거를 드리고 의견을 달라고 했더니 우리 애는 1학년과 5학년인데 1학년과 5학년을 같은 날에 등교하게 해주세요. 우리 애는 3학년과 6학년인데 3학년과 6학년을 같은 날에 등교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구하시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마다 가정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횟수를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 연계되는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을 묶어서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집도 3분의 2가 되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1, 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수요일 날 하루 원격이 되는 거고요. 3, 4학년은 수, 목, 금 등교하게 되는 거고 5학년, 6학년은 월, 화, 수 등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학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지금 왜 학교를 가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매일 등교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있는데 매일 등교해야 하는 분은 이때도 집중교실이 운영이 되니까 이날 원격으로 오는 날 또 학교에 오면 집중교실을 운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 학교 보내기 싫다라는 분들은 체험학습을 신청하셔서 집에서 공부하시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학기 용마초 교육과정은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그럼에도라는 말을 써서 너무나 정말 안타깝지만 2학기 용마초 교육과정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교의 기본 철학은 교육은 교실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선생님께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과 열정을 드리는 것이 저의 교육 철학이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학령군 중심으로 3개의 작은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 2학년은 생태 놀이학교, 1학년 아이들 학교에서 텃밭 놀이 하는 거 많이 보셨죠? 1학년, 2학년은 생태 놀이학교, 3학년, 4학년은 책과 함께 크는 학교, 5학년, 6학년은 자유학기제 예비학교입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우리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교실에서 자율적으로 선생님들이 작은 학교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령군 중심의 3개의 작은 학교가 운영되다 보니 학교 단위의 전체적인 행사는 지향하고 학령과 학급 단위의 행사를 지향하는, 그래서 학령과 학급 중심의 학교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가꾸는 교실, 그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비대면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것인가. 일단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비대면 환경에서 너무 중요하고요. 독서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 오늘 교육과정 설명이 시작할 때 이 독서종합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교육과정 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 독서종합 지원 시스템, 독서교육 종합 지원 시스템을 학부모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이들이 여기에 꼭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집에서 이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독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학교 도서관에 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전자도서관을 해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여기에 독후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입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그러면 학교 도서관에 오면 우리 도서관에 있는 사서 선생님께서 안내를 해 주시고 사서 선생님과 함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학교 도서관에 지금 그 방역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이들도
띄엄띄엄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 집에서만 놀리지 마시고 심심할 때 학교 도서관에 가서 책도 빌리라고 하고, 그리고 독서 교육 지원 시스템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아이들끼리 얼굴 보는 기회가 별로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비대면 소통에서도 우리가 수집단 활동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브르타 토론 학습도 할 거고요. 5학년이 1학기 때 그 영어 체험 지원센터랑 같이 수집단 학습을 했는데 2학기에는 6학년도 하고 4학년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뉴스레터를 통해서 학부모님들하고 소통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보면 뉴스레터를 굉장히 열심히 읽고, 그리고 거기에 저한테 샌메일로 답변을 주시는 학부모님들 굉장히 많으세요. 이 뉴스레터를 통해서 학부모님들께 학교 이야기,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하는 내용, 그런 것들을 다 전해드리니까 뉴스레터 받으시면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3월 2일 날 1호, 2020학년도 1호로 보냈던 뉴스레터인데 그때는 참 편안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에 있는 내용도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학부모님들한테 정말 아름다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 얘기만 하다가 이게 5월 27일 날 보낸 건데요. 이때 되면 아주 그 뉴스레터의 내용이 굉장히 삭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 지금 먼저 보내드리는 내용은 책 내용도 쓰고 뭐 날씨 얘기도 쓰고 꽃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때쯤 되면 아주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는 학부모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 쓰느라고 제가 너무나 바빴던 것 같습니다. 이때쯤 되면 학부모님들께 질문하는 내용, 답변하는 내용으로 뉴스레터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학부모 설문을 그냥 설문으로 붙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학부모 설문을 하고 나면 그거를 분석해서 이렇게 뉴스레터로 꼬박꼬박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학부모 연수를 강화할 거예요. 스카이캐슬 많이 보셨죠? 그 스카이캐슬 김주영의 신일존 인물이라는 분이 진동섭 입학사정관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입시 설계 초등부터 시작하라, 이 책이 있거든요. 이분을 학교에서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2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1시간 반 동안 역시 이렇게 줌으로 그렇게 학부모 연수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오늘은 웨비나로 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여기에 지금 참여를 못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때는 줌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쌍방향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 이때 참여하셔서 이분 진동서 선생님한테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도 해주시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 엄마표 하브르타라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한 번 연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한 번으로 끝일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실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엄마표 하브르타 저자들을 모시고 또 역시 연수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 연수는 오전에 한 번, 오전 연수, 오후 연수 이렇게 2번 진행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편한 시간 선택하셔서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집에 계시는 학부모님들 오전에 참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수가 아이의 그 줌 수업하고 많이 겹쳐서 혹시 오전에 참석하기 힘드시면 저녁에 참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로 하는 연수가 있고 또 소집단으로 해서 실습 위주로 그렇게 진행되는 연수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연수 결과를 가지고 가정 안에서 하브르타를 실천해 볼 수도 있고, 여기 나온 강사들처럼 학교에 나오셔서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책도 만들고, 그래서 앞으로 학부모님들의 진로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입니다. 너무나 좋은 책인데요. 아이들은 한 명 한 명 빛나야 한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아이들 한 명 한 명 빛나게 한다는 생각으로 저희 학교 선생님들도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